1592년 4월 30일 새벽 창덕궁 후원. 차가운 이슬이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단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1명의 여인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달빛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불타는 한양의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왕은 없었습니다. 세자도 없었습니다. 그녀들만 남았습니다. 조선의 후궁 11명, 그들은 버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것일까요? 그날 밤부터 시작된 7년의 이야기. 그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선조 25년 4월 29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외적이 부산포를 함락하고 북상한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그날 오후까지만 해도 창덕궁은 평온했습니다. 후궁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봄을 맞고 있었습니다. 인빈 김씨는 침전에서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빈 민씨는 어린 공주를 안고 뜰을 거닐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 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왕이 도망갈 것을. 마마,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저녁 무렵 전령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후궁들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궁궐 안팎이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 10시 선조는 창덕궁을 나섰습니다. 세자와 대신들을 데리고 북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후궁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인빈 김씨가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전하께서 떠나셨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었던 바느질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왕이 밤중에 피랑길에 올랐으나 후궁들은 따르지 못했다. 따르지 못했다는 표현.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결정했을까요? 누가 선택했을까요? 누가 그녀들을 남겼을까요?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급박한 피랑길에 왕은 최소한의 인원만 데려갔습니다. 세자, 왕자들, 핵심 대신들. 후궁들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정빈 민씨는 어린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숙의 이씨는 처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귀인 한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11명의 여인들. 그들의 지위는 달랐지만 그날 밤 그들은 모두 같았습니다. 버려진 여자였습니다. 새벽 4시 소식이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도망가셨다.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궁궐 담을 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궁궐에 난입하여 창고를 털었다. 불을 지르는 자도 있었다. 11명의 후궁들은 어둠 속에서 숨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찢어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빼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인빈 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궁궐의 여인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어린 후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이 올까요? 그들에게 내일은 있을까요? 1592년 5월 1일 한양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왜군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1명의 여인들은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숨었습니다. 연못 옆 작은 정자 아래였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정빈민 씨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까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얀 손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저기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왜군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록은 기록합니다. 왜군이 궁궐에 진입하여 창고와 정각을 수색했다. 숙의 이 씨가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부처님께 하늘에 누구에게든 빌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어둠은 깊었습니다. 공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군들은 궁궐의 보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금은보와 옥새, 무기들을 약탈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사흘이 지났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습니다. 어린 공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인빈 김 씨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다른 후궁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귀인 한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한양 전체가 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북으로 갑니다. 전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가 그들을 찾지 않을 것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빈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게 11명의 후궁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빈 김 씨와 3명의 후궁은 북쪽으로, 정빈민 씨와 딸은 동쪽으로, 나머지는 각자의 길로 후일을 기약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이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길마다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불탄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빈 김 씨 일행은 평민 옷을 입고 걸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혔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손, 하얀 피부, 굽지 않은 허리. 한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남자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양반 여자들이다. 숙의 이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빈 김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란민입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양반들이 우릴 버리고 도망갔는데 우리가 왜 길을 비켜줘야 하지? 분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왕이 도망갔습니다. 양반들이 백성을 버렸습니다. 그 분노가 이제 눈앞의 여자들을 향했습니다. 인빈 김 씨는 알았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남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은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녀를 낚아챘습니다. 가거라. 빨리. 인빈 김 씨 일행은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귀인 박 씨가 울먹였습니다. 마마의 비녀를 어머님께 받으신 것인데 물건은 또 구하면 됩니다.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인빈 김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의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타고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25년 6월 기록입니다. 후궁 임빈 김씨 등이 의주에 도착했다. 단 한 줄입니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여정이 단 한 줄로 정리되었습니다. 임빈 김씨는 행제소 앞에 섰습니다. 선조가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첩 임빈 김씨, 전하를 뵙고자 합니다. 내관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녀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국사로 바쁘시다. 물러가거라. 전하를 뵙고 싶습니다. 제발. 물러가라 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조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왜일까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선조는 부끄러웠다고, 자신이 버린 여자들을 참아 볼 수 없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불편했을지도,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다는 것이 곤란했을지도. 임빈 김씨는 행제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옷을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선조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만 보였습니다. 굽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오느라 수고했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임빈 김씨는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신첩이 뵙겠습니다. 전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질문이었지만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궁궐에 난입했습니다. 약탈이 있었습니다. 불도 났습니다. 그래서 신첩은 살아남았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조가 말했습니다. 내관에게 처소를 정하라 하겠소. 몸조리 잘하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임빈 김씨는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7년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전쟁은 이미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의주 행제소는 좁았습니다. 후궁들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임빈 김씨와 함께 온 3명의 후궁은 작은 방 하나를 나눠 써야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후궁들의 처소가 협소하여 불편이 많았다. 불편? 그것은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방치였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복도 부족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불도 얇았습니다. 귀인 박씨가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청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명이 없으면 갈 수 없다. 임빈 김씨가 다시 선조를 찾아갔습니다. 전하, 귀인 박씨가 위독합니다. 제발 의원을 보내주십시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귀인 박씨가 죽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왜군을 피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방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임빈 김씨는 그녀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빈민 씨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딸 정수공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민 씨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도 피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곧 떠날 것이오. 왜군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오. 오빠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정빈민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강원도 산중으로 가시오. 거기서 숨어 지내시오. 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수공주는 5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정빈민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공주에게조차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나라를 지키고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중에서 그들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정빈민 씨는 후궁이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술을 놓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무를 베었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풀뿌리를 캐서 끓였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몸이 야위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3년간 그녀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산속에서 조용히. 숙의 이 씨는 사찰로 갔습니다. 경기도 깊은 산중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비구니들이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보살님, 이곳에서 잠시 머물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셔도 됩니다. 비구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숙의 이 씨는 머리를 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복을 입었습니다. 예불에 참여했습니다. 경을 읽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전쟁이 끝나기를. 부처님, 백성들이 살아남기를. 부처님, 저를 용서하소서. 무엇을 용서받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은 것을, 도망친 것을, 궁궐에 남은 다른 이들을 두고 온 것을. 사찰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1593년 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왔다더군요. 전세가 바뀌고 있답니다. 숙의 이 씨는 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더 머물겠습니다. 왜일까요?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돌아가도 제자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왕의 관심도 다른 후궁들과의 관계도 예전의 삶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2년을 더 사찰에 머물렀습니다. 1595년에야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간단히 기록합니다. 숙의 이 씨가 황궁했다. 그뿐입니다. 3년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11명 중 5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귀인 박 씨는 의주에서 죽었습니다. 소용한 씨는 피랑길에 병사했습니다. 귀인 정 씨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군에게 잡혔을까요? 백성들의 분노에 희생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후궁은 어느 마을에 숨어들었을 것입니다. 평민 여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늙어갔을 것입니다. 또 다른 후궁은 바다를 건넜을지도 모릅니다. 명나라로, 일본으로, 어디론가. 다시는 조선 땅을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도 생존이었습니다.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왜군이 철수했습니다.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빈 김씨도 돌아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창덕궁은 폐허였습니다. 불에 탄 정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연못은 말라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곳이었습니다. 1592년 4월 30일 그녀가 선조를 기다렸던 곳이었습니다. 마마 우십니까? 동행한 상궁이 물었습니다. 인빈 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먼지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궁궐은 재건되었습니다. 정각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담장이 다시 쌓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인빈 김씨는 변했습니다. 말이 적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정빈민 씨도 돌아왔습니다. 딸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정수공주는 엄마를 낯설어 했습니다. 3년을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궁궐의 예절을 잊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정빈민 씨는 딸을 다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절하는 법.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선조 32년 기록입니다. 임금이 말하길 전쟁 때 후궁들을 데려가지 못한 것은 급박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했다. 변명이었습니다. 7년이 지나서야 나온 변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후궁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만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7년의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죽은 후궁들이 없었던 것처럼 인빈 김씨는 선조를 만났습니다. 황궁 후 처음 대면이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여쭙겠습니다. 무엇이오? 왜 저희를 버리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선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7년 전처럼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소. 누구에게요? 전하에게요? 아니면 저희에게요?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진실은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인빈 김씨는 1623년에 죽었습니다. 68세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25년을 더 살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궁궐 한 구석에서 조선왕 조실록은 단 2줄을 남겼습니다. 인빈 김씨가 졸했다. 예장으로 장사 지냈다. 그뿐입니다. 그녀의 삶, 그녀의 고통, 그녀의 생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정빈민 씨는 1613년에 죽었습니다. 딸 정수공주는 혼인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전쟁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숙의 이 씨는 1620년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 다시 사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살아남은 6명의 후궁들. 그들은 모두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기억되지 않게. 역사는 그들을 잊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의 후궁들의 이야기는 몇 줄 되지 않습니다. 후궁들이 피랑길에 올랐다. 후궁 누가 졸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7년의 전쟁, 생존을 위한 몸부림, 돌아갈 수 없는 삶.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역사가 이이화 선생은 말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왕과 신하의 기록이다. 여성,
특히 후궁의 목소리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인이었습니다. 왕의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울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선조는 명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선조는 나라를 지켰다. 의주까지 필안하여 정통성을 유지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선조는 백성을 버렸다. 한양을 떠나며 궁궐을 백성들에게 내맡겼다. 그렇다면 후궁들은 어떻습니까? 왕은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었습니까? 가족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선조는 변명했습니다. 급박했다고. 하지만 급박함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세자는 데려갔습니다. 왕자들도 데려갔습니다. 중요한 신하들도 데려갔습니다. 후궁들만 남겼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전시였으니까. 왕실을 지켜야 했으니까. 하지만 버려진 여자들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임진왜란 때 버려진 것은 후궁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왜군에게 끌려갔습니다.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팔려갔습니다. 살아남아 돌아온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냉대였습니다. 왜군에게 몸을 더럽혔다. 조선 사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의심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무슨 일을 겪었을까? 질문 뒤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연민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역사학자 김경민은 이렇게 썼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여성들의 삶은 이중으로 고통받았다. 전쟁의 피해자였지만 전쟁 후 사회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가장 가혹했습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까? 누구의 고통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임빈 김씨는 살아남았습니다. 의주까지 한 달을 걸었습니다. 추위를 견뎠습니다. 굶주림을 참았습니다. 7년의 전쟁을 버텼습니다. 왜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생존 본능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녀는 의주에서 다른 후궁을 돌봤습니다. 병든 이를 간호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생존 본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온 후궁들을 지켜야 한다는,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기억해야 한다는. 정빈민 씨는 딸을 지켰습니다. 3년을 산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풀뿌리를 캐고 나무 열매를 주워 먹이고 추운 겨울을 견뎠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공주, 5살의 어린 공주. 그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숨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버티는 것.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황궁한 후에도 여생을 살면서도 임진왜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중요한 일들로 바빴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자신의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말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7년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버려진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도 증언입니다.
역사가 노명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렬한 증언이다. 말할 수 없음 자체가 그 고통의 깊이를 보여준다. 임빈 김 씨의 침묵, 정빈 민 씨의 침묵, 수계 이 씨의 침묵. 그 침묵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도 살았다. 우리를 기억하라. 만약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왕이 도망가고 궁궐이 불타고 적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숨었을까요? 싸웠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답이란 없습니다. 임빈 김 씨는 북으로 갔습니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옳았을까요? 정빈 민 씨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딸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현명했을까요? 수계 이 씨는 사찰로 갔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것이 비겁했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다는 것을,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조였다면 후궁들을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버릴 것인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순위인가?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불가피한가?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창덕궁을 거닐다 보면 작은 비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임빈 김 씨, 정빈 민 씨, 수계 이 씨,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고통, 그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지나칩니다. 누구도 멈춰 서지 않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1592년 4월 30일 밤 창덕궁에서 버려진 여인들이었습니다. 한 달을 걸어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7년의 전쟁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후궁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배고프고 추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가르칩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누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지. 전쟁이 나면 가장 약한 자들이 먼저 버려집니다. 여성, 어린이, 노인, 가난한 자들. 후궁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작 위기가 오자 그들도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권력은 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위는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까움이 선택받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조는 후궁들을 버렸지만 백성들은 왕을 버렸습니다.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임진왜란 때 버려진 11명의 후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5은 살아남았고 5은 죽었고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숫자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임빈 김 씨는 68세까지 살았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25년을 더 궁궐에서 보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악몽을 꾸었을까요? 어떤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을까요? 밤마다 1592년 4월 30일 밤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한명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기억되지 않으면 반복된다. 특히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그렇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버려진 여인들을, 살아남은 자들의 침묵을, 죽은 자들의 이름을.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1592년 임진왜란, 우리는 대개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명량의 전을, 한산도 대첩을,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웅만의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후궁들도 역사입니다. 산속에서 숨어 살던 정빈 민 씨도 역사입니다. 사찰에서 기도하던 숙의 이 씨도 역사입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2명의 후궁들도 역사입니다. 짧은 기록 속에도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줄의 실록 뒤에 7년의 생존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조의 선택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비판하십니까? 후궁들의 침묵을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워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 잊혀진 것, 침묵 속에 묻힌 것들도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11명의 후궁들,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창덕궁을 지나칠 때 작은 비석을 보신다면 잠시 멈춰 서 주십시오. 그 이름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것, 역사를 살아있게 하는 것,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오늘도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